63.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대화에 등장하지 않고 차츰 일상의 세계로 빠져들던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민세출은 선거가 끝난 후 2달 동안 신경이 극도로 쇠약해져 신경과에서 치료까지 받아오고 있던 중이었다. 서장님, 어떡하죠? 선거 때 별동 대장으로 활약했던 김영우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대뜸 그렇게 말했다. 선거에 관한 일이라면 이제 빚진 것 없이 모든 걸 원만히 잘 해결했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그러고는 그의 말투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뭘 말인가? 사장님, 어제 경찰서에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왜 그러는가? 선거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사이는 이미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 그래도 마저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단독으로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찰이 그걸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 때 돈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 꺼냈고 그 얘기를 들은 모인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통에 경찰에서도 그냥 덮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야, 임마. 그래서 그런 일은 무조건 총대를 매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부탁했고. 근데 이제 와서 나에게 전화를 해오는 저희가 도대체 뭐야? 결국 흥분한 민세출이 김용에게 그렇게 소리를 빽질렀다. 민세출의 고함 소리에 안방에 있던 부인이 무슨 일일까 깜짝 놀라 거실로 나왔다. 안 그래도 흥분하면 절대 안 되고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병원을 다녀와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 오던 그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남편의 행동은 그런 일을 무식하게 해버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사장님,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그걸 믿어줘야 말이죠. 야, 너 이 새끼,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사장님,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흥분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앞전 대통령 때에 김모 씨 정도라면 모를까. 고작 돈 몇 푼 지어주고선 그런 너리와 배포를 기대하면 곤란하죠. 경찰이 다 안다며 족쳐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 위원장님의 지시도 일부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김영호의 말이 계속 흘려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쯤은 넋이 나간 민세춘은 두 눈만 끔뻑거리고 소파에 푹 쓰러져 있는 꼴이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 얼른 병원에다 앰뷸런스를 요청해 긴급히 후송했다. 조금이라도 더 늦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뇌졸중을 일으켰군요. 그나마 뇌출혈로 진행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응급조치를 한 후 한참 동안 MRI를 비롯한 뇌혈류 검사 등을 마친 의사가 그런 소견을 내렸다. 방금 의사와 부인이 대화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민세춘은 두 눈만 꿈뻑거리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자신의 생각과 몸이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우 몸을 일으킨 민세춘은 오른손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축 늘어떨어져 있는 모습에 꼭 남의 신체의 일부인 것만 같아 자신도 깜짝 놀랐다. 반신불수. 자신의 머릿속엔 이 네 글자만 또렷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2달 동안 자신이 할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선거의 휴일증보다도
미연이 자신에 대한 폭로를 한 후 정신적인 공황이 더 컸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원영은 요즘 들어와 새삼 자신이 미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느낌은 참으로 절박하게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적셔 놓곤 했다. 손안에 들어있던 실을 놓쳐버린 기분이랄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알 수 없는 이런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미연이 한때 자신이 딛고 올라서고 싶었던 장학수의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였을 것이다. 하지만 원영으로선 그것이 지독한 이기심인 줄 아직은 깨닫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무의도식 하다시피 2달이 지나가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 아내와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에 대한 정오감이 폭발해 이혼 말까지 오갔다. 결국 아내는 병든 장인어른을 돌본다는 핑계로 주성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그때서야 원영은 이렇게 살다가는 자신이 그만 폐인이 되고 말 것 같은 심각한 각성이 왔다. 부랴부랴 어창전 주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았으나 사무실 보증금은 물론 집기 구입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경제적 주권은 아내가 모두 다 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아버지 병 수발을 하러 떠난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낼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질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해오던 비상금과 아내 몰래 가지고 있던 비자금 등을 총동원하여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을 겨우 빌려 직원 1명을 채용해 어렵게 사무실을 꾸려갔다. 친정으로 간 아내는 그 후 전화마저 걸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어쨌든 자기의 장학수를 누르고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 박은영이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속으로 수없이 다짐을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